저희 건물이 시작이었는데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막 난리가 났죠. 이게 진짜 현실인가? 이게 진짜 실제 내가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? 피해는 또 결국 세입자. 그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.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속칭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수 드러나고 있습니다.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에서는 약 2만 가구가 이른바 깡통 전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소위 집 장사를 통해 부를 줬던 사람들, 그리고 이들의 욕망과 무리한 투자로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를 이럴 수 이슈에서 담았습니다. 대전 서구 탄방동의 A 다세대 주택. 제작진은 30대 청년 세입자 김 씨를 만났습니다. 전에 살았던 집이 완전 오래된 집이었어요. 리모델링을 했다고 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역시 좀 오래된 집은 좋지 않구나. 새로운 그 집으로 가야겠구나. 해서 신축으로 이제 알아본 거죠. 그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좋은 거구나. 왜냐면 제가 이제 월세 살았을 때는 월세 금액이 30만 원이었어요. 그래서 관리비 합해서 40만 원이 나오는 건데 전세 대출 봤을 때는 이자 금액이 1.2%여서 이자 금액만 한 4만 원에서 5만 원이었어요.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낼 금액이 세이브된 거죠. 그때 제가 월세를 전전하던 김 씨는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었는데요.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.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문 앞에 어떤 종이가 붙여져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전단지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 경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. 이게 진짜 현실인가? 이게 진짜 실제 내가 이런 상황이 맞는 건가?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약 5억 원의 은행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지난해 3차례 채권자로부터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. 결국 이곳은 지난해 11월 임의 경매가 결정됐습니다. 총 14세대로 이뤄진 건물의 감정가는 12억 원. 하지만 1차 경매에 유찰되며 건물가는 8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. 낙찰가가 작아질수록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도 줄어듭니다. 건물 경매 시 배당 순서를 보면 1순위 경매 집행 비용과 건물 유지 보수비, 2순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임금 채권, 3순위 국세와 지방세 및 가산금을 제하고 나서야 4순위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보증금을 등기 날짜 순서대로 배당합니다. 오늘 인터뷰한 날에도 우편으로 이제 이 경매 관련해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. 이걸 볼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착잡하고 너무 좀 괴롭고 잠도 잘 안 와요. 사실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? 진짜 내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? 결국 전세 만료 기간이 지났지만 김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분이랑은 연락이 안 된 상태고 연락을 해도 안 받고요. 그 대리인분이랑 연락했는데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밖에 없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. 좀 시간을 기다려 달라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. 그냥 최소한의 장치예요.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정말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도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만큼 낙찰이 되어야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인 거죠. 임금 채권이 있거나
그런 경우라 그게 훨씬 돈이 많다고 하면 경매에서 내가 아무리 선순위여도 걔네들이 먼저 돈을 가져가니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사실 적어지는 거고. 근데 문제는 그만큼 낙찰률도 떨어져요. 결국 유찰이 거듭하다가 경매 취소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. 결국 피해는 또 결국 세입자. 네,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. A주택의 세입자는 총 13명으로 현재 임대 보증금 피해액만 약 6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. 제작진은 A주택 경매 사태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. A주택과 비슷한 시기에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뿐 아니라 괴정동, 가양동, 신흥동 등에서 다세대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요.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.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그 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지금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왜냐하면 전에 이제 5년 전에만 해도 금리가 좀 저렴했었거든요.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큰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인들 입장이랄지 건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보증금을 제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새로 들어와야 될 임차인들이 요즘에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전세 들어오는 걸 꺼려하죠. 그러다 보니까 제때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경매에 접수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최근 경매건 중에서 A주택과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. 이 물건은 틀림없이 보나마나 앞에 선수의 채권 최고금액이 최고로 잡혀 있어요. 은행권에서 최고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전세로 다 놓으면 실질적으로 매매 금액보다도 더 나오는 거죠. 비다세대 주택은 임차인만 15명, 임차 보증금 8억으로 90% 이상이 전세였는데요. 공교롭게도 B주택은 앞선 A주택과 경매 시기는 물론이고 건물의 이름도 모양도 유사했습니다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제작진은 두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. A주택의 소유자는 김모 씨로 B주택의 소유자는 류모 씨로 확인됐는데요. 그런데 두 등본을 대조해보니 두 사람의 주소지도 똑같은 데다 서로의 건물에 채무자로 이름이 올라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. A주택은 2018년 5월에, B주택은 2018년 12월에 부동산에 등기를 했는데요. 김 씨 소유의 A주택에는 본인의 은행 저당권 외에도 B주택 소유자 유 씨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었고, 류 씨 소유의 B주택에는 A주택 김 씨의 은행 근저당권이 무려 6억이나 설정돼 있었습니다. 그게 일반적이면 안 되겠죠. 근데 법의 한계를 그들이 명확히 알아서 그거를 관행하고 있어요. 그 한계점을 너무나도 알고 자기네들이 피해갈 수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사기 수법을 학습해서 쓰는 거죠. 제작진은 이들의 주소지로 추정되는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 C 다세대 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. 혹시 여기에 사는 김 씨나 류 씨 혹시 아시나요? 네, 류 씨는 집도 건물주예요. 이 건물주가 류 씨. 명의는 어머님으로 돼 있는데 그냥 경매에 넘어간 것만 알고 있고. 이 건물도 경매가 넘어갔어요? 집주인하고 통화하면은 뭐 어떻게든 막겠다 그냥 그런 얘기하고. 얼마 전에 집 알아보러 갔는데 부동산에도 벌써 손님 다 나고 여기 말고 건물이 또 있을 텐데 그 건축업자여가지고. A주택의 소유자와 B주택 그리고 C주택 소유자는 모두 가족으로 실질적인 관리자는 류 씨였습니다. 세 건의 주택은 모두 법원에 이미 경매 결정이 까불고 있어.